자,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인데, 자, 그러면은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학기 초에 이런 거 했었어요. 게임을 분류할 때 시간하고, 자, 그 다음에 정보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스태틱, 정태적, 그 다음에 동태적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의해서는 완비, 그 다음에 미비, 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분과공사 전에 했던 게 뭐냐면은 완비정보화에서의 정태적 게임. 그래서 거기서 구했던 게 뭐냐면은 내시 균형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은 다음에 정보는 역시 계속 완비인데 순서만 순차적으로 하는 다이나믹 게임, 동태적 게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했던 균형이 뭐냐면은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 자, 이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형 게임을 했었고, 전개형 게임 응용까지 해서 두 가지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 협상, 중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끝나고 또 뭐 했어요? 반복 게임. 자, 반복 게임 딱 했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순서를 갖다가 다시 동시 선택하는 정태적 게임으로 돌아가면서 뭐만 바꾸냐면은 정보만 완비해서 미비로 바꿉니다. 미비 상태에서 자, 구하는 그때의 균형을 갖다가 우리가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정보가 미비된 상태에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추정하기위해서는 쓰는 게 뭐냐면 확률을 씁니다. 확률을 쓰는데 수학에서 자기의 어떤 특성을 아는 상황에서, 안다는 조건 하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을 갖다 추정할 때 쓰는 것이 베이지안 룰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지안 룰을 이용해서 게임을 풀었다 해서 베이지안, 내시, 균형 이렇게 보십니다. 앞으로는 배워야 되고 좀 이따 배워야 될 거고, 베이지안 룰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끝나면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가서 역시 정보는 미비한데 이제 순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가 미비된 상태에서, 이게 정보가 미비됐다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유형이라든지 페이오프 펑션에서 보수 함수를 모르는 겁니다. 보수 함수를 모르는데, 뭐 모른다는 게 이제 보통 동시라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똑같이 봤을 때 뭐 이게 CC고 2일 때, 예를 들어서 경기자 1의 보수는 1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경기자 2의 보수는 자기는 뭔지 아는데 상대방을 몰라요.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이 보수를 갖다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게임을 했단 말이야. 상대방 선택은 어떤 건지 몰라도 하여튼간 여기에 보수가 뭐 이렇게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CC가 되면은 나도 1을 얻고 상대방도 1을 한다는 알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타입하고 이게 미비정보에서 하면 유형하고 상대방의 보수 구조를 모른다는 게 모르는 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대 경기자 2는 자기의 보수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경기자 1의 입장에서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까지 해요. 만약에 경기자 2의 보수는 0 또는 2다. 그러니까 경기자 2는 자기의 보수가 0인지 2인지 알아요. 아는데 경기자 1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0 또는 2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몰라요. 보수가 좋았다. 자, 그 다음에 동시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불완전 게임이다. 불완전 게임인데 근데 이쪽 넘어가면은 자, 이걸 상대방이 보수를 모르는데 상대방의 선택은 봅니다. 상대방이 움직였어요. 딱 뭐 어떤 행동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의 행동을 봤다 그러면 여기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뭐야? 완전이란 말이 들어가요. 완전 항상. 그래서 집어본다. 이름 만들어갈 때 퍼펙트. 그다음에 베이지안 이퀴리브리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역시 상대방의 보수 구조라든지 아니면 보수 함수라든지 유형을 모르기 때문에 베이지안 룰을 써가야 되는데 하여튼 행동을 봤다. 이게 행동을 봤다는 게 그럼 행동을 보면 상대방을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포커 하는 거, 포커. 상대방이 콜했어요. 그리고 콜한 걸 봤다는 얘기야. 콜했는데 그럼 콜이 되면은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콜이 되고 내가 다이 하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보수를 얻는다는 걸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 패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콜하고 그럼 나도 콜하면은 내가 진다 이긴다를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딱딱 정했을 때는 1과 0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콜한 거 많은 거 본 거야. 그러니까 완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상대방이 콜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지. 얘가 좋은 패를 가지고 콜했는지 아니면은 낮은 패를 가지고 콜했는지 모르잖아. 혹시. 물론 이제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이 더 콜을 할 확률이 높겠지만은 자신 있으니까. 또 그걸 역을 이용해서 나쁜 패를 가지고 콜하고 나중에 까보니까 내가 패가 높았어. 쏘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베이지안 확률을 추정해야 될 거. 그래서 이름 갖다가 완전 베이지안 균형 이렇게 붙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얘기하고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게임 이론의 구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 라는 거였고,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학부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많이 다뤄요. 여기까지 많이 다루고, 이 다음에 정보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안 다루다 보니까 이쪽에 내용이 좀 적어지는 편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미비 정보를 할 때, 그 정보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적어놓고 나중에 자세히 또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A와 경기자 1과 경기자 2가 게임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1이 자기 정보는 당연히 아는 거예요. 자기 정보를 자기가 모른다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아는데 지금까지 뭐냐면 1이 경기자 2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2도 경기자 1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그런 완비에서 아니면 정보에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모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경기자 1이 2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2도 경기자 1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복잡해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경기자 1은 2에 대한 정보를 자기 정보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어떤 C라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자 1은 알고 있는데 경기자 2는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뭐 자기 기업에 대한 비용 구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거 뭐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들 일이 아니잖아. 바깥 일이잖아. 그런데 비용, 기업 1의 비용, 기업 2의 비용 구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기자 1은 자기도 알고 있고 경기자 2의 비용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자 2는 자기 걸 알고 있는데 경기자 1의 비용을 몰라요.
어떻게든지. 자,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비대칭 정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정보. 자, 경제 행위 두 당사 중에서 한쪽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자, 그거 갖다가 비대칭 정보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지금 미비정보 게임에서는 비대칭 정보 하에서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모르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비대칭 정보가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유형이 있어요. 상대방의 유형, 타입을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까 보수함수. 모른다. 상대방의 유형 또는 상대방의 같은 말에 보수함수를 모른다. 자, 이럴 때 이거 우리가 뭐냐면은 미비정보라 합니다. 자, 두 번째 정보에 비대칭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히든이라는 말 썼죠. 감추어진 히든 타입하고 히든 액션. 이건 상대방의 행동 관찰할 수가 없는 경우야.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인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상대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모르는 거고, 이거는 상대방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네? 이게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두 번째 거는 상대방이 내가 숙제를 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거 이제 이때는 미비정보라고 안 해요. 이거 갖다가 불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불완전 정보 게임은 이미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경우가 불완전 정보예요? 어떤 때 상대방의 행동을 보지를 못합니까? 관찰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했던 거 동식 게임이에요. 동식 게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관찰을 못해요. 내가 선택할 딱 순간에 그러니까 물론 나 선택하고 끝나면 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상대방을 못 봐요. 선택하려고 결정하려고 할 때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사실 불완전 정보 게임이고, 아니면은 뭐 수차적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택이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자기가 이러한 셈 먼저 했어요. 그런데 가리고 했단 말이야. 아니면 봉투에 넣었어요. 써가지고 딱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경기자 1위 가위바위보 먼저 했어요. 근데 그걸 봤으면 우리가 완전이란 말 쓰잖아. 그쵸? 못 봤단 말이야. 못 봤어요. 그럴 때 이제 불완전 정보 하면서 쓰고, 이제 나중에 다시 좀 더 하겠지만은 실제 이러한 이제 미비정보 게임에서 우리가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역선택이 생겨요. 이건 나중에 응용해서 좀 할 거예요, 조금. 역선택.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형을 모르다 보니까 선택을 잘못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나쁜 조건에 가진 사람 왔다 선택해버리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왔다가 안 하게 되는 이런 선택이 생겨요. 역선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완전 정보는 응용에 가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거에서, 특히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뭐라고 생기죠? 네,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나중에 나와요. 여기서는 아니지만 더 응용에 나가면은 그게 이제 행동을 관찰하지 못할 때하고 유형을 관찰하지 못할 때, 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형 또는 보수함수를 모르는 미비정보 하에서의 게임을 분석한다. 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비정보가 존재하는 게임의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금 이제 굉장히 쉬운 예인데 이게 미비정보에 대한 거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만은 자꾸 이 미비정보의 개념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 개념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갖다가 이걸 보면서 알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쉬워요. 푸는 거는 푸는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보통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비정보 게임에서는. 특히 미비정보, 왜냐면은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오해를. 자, 이거 동식 게임인데
어떤 거냐면은 경기자 기업 1이 독점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 기업 2가 좀 진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자, 근데 그 기업 1은 동시에 뭘 하려고 하면은 생산 용량을 늘리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려고 결정합니다. 할까 말까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장 건설 비용이 있어요. 그 건설 비용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자 2는 그 건설 비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기자 기업 1의 건설 비용을 기업 2가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기업 1은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런데 그냥 생판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게임이 진짜 좀 힘들어요. 추정해가.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공장 1의 건설 비용은 기업 2가 알기로 이끌은 5억 내지 1억이다. 많이 추려갔죠. 5억 내지 1억이다. 그래서 기업 1과 기업 2 간에 기업 1의 투자 비용에 대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합니다. 이 비용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수 함수를 모른다 그러면. 자, 그래서 두 기업의 보수는 뭐의 함수냐면은 기업 1의 투자 여부, 투자한다 안 한다 였고, 기업 2의 진입한다 진입하지 않는다. 자, 이거였고, 어떤 상황이냐면 또 하나, 기업 1의 유형, T라는 게 타입입니다. 예,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업 1의 보수는 기업 1의 투자 여부, 기업 2의 시장 진입 여부, 기업 1의 실제 투자 비용의 함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수 구조가 좋았다 합시다. 보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지금 기업 2의 보수는 항상 똑같은 경우고, 기업 1의 입장에서 투자 비용에 차이가 있어도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6. 자, 그렇게 해놓고, 왜냐면은 비용이 고비용 기업이든 저비용 기업이든 간에 공장 건설 비용이 상관없이 공장을 안 짓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자, 공장이 건설하는 경우만 지금 기업 1이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1의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진입할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진입을 포기하게 되면은 5의 이득을 얻어요. 이게 자기의 투자 비용이 5억일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4억이 더 이윤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억 대신에 5억, 그 다음에 5억 대신에 9억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기업 1은 자기가 여기 있는지 알아요. 근데 기업 2는 내가 지금 만약 진입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쪽에 이루어지는지 물론 똑같지만 자기는 하여튼 간에 아니면 포기하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굉장히 쉬운 게임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제 투자 진입 게임인데 변형된 투자 진입 게임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세요. 이거는 왜 쉬우냐면은 기업 2가 이제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벌었다 그러면은 기업 1이 불리해요? 기업 2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 누가 싫어해요? 일단은 기업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업 2가 정보가 적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비대칭 정보, 미비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은 기업 2가 이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 태생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 2가 바보가 아닙니다. 게임 이름을 배웠어요. 기업 2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해갈까요? 어떻게? 야,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이 상황을 보니까 기업 1의 입장에서 고비용이면은 이거 보세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1, 4, 5, 6이기 때문에 투자를 취소한다가 우월 전략입니다. 그가 뭘 알아냈냐면은 기업 1이 고비용 기업이면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비용 기업이면은
여기 5, 4, 9, 6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취소가 열등 전략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합니다. 맞죠? 이 정도만 추론해도 엄청나게 추론한 거예요. 아, 고비용 기업은 투자하지 않음, 저비용 기업은 투자함. 실제 이게 불분명하면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예에서 고비용이면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저비용이면은 그러니까 맞자면은 기업 1에 우월 전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수균형 여러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기업 1이 고비용일 확률을 베타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니까 진입하게 되면은 투자 안 하니까 베타 확률로 1을 얻고 그 다음에 혹시 저비용 기업 있어요. 1마이너스 베타 확률로 마이너스 1을 얻는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안 한다면. 그런데 저비용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을 못하면은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따져야죠. 또 거다가 또 뭐를 집어넣냐면은 기업 1이 저비용일 때 투자할 확률을 필요하고 투자하지 않을 확률을 1마이너스 P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확률이 또 들어가요. 베타가 있었고 그냥 P가 또 들어갑니다. 복잡해졌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물론 답을 풀리면서 복잡해지면서 또 결과가 뭐냐면은 답이 여러 가지 나와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막 이거조차도 사실은 답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거든요. 근데 이거만 해도 상당히 주력한 거야. 고비용이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저비용이면 투자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기업 1의 행동이고 이게 균형이에요. 자기는 기업 2와는 상관없어. 그냥 나기는 고비용이면 투자하지 않음. 저비용이면 투자. 자, 그래서 기업 2는 이걸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자, 이렇게 하면 생각해. 자기가 진입하게 되면은 얼마 얻냐면은 상대방이 고비용 기업이면 얼마를 얻어요? 고비용 기업이면 마이너스 2야? 2를 얻어요. 2. 근데 이거 2를 얻는 보장이 없죠. 100%가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이 고비용일 때만 2를 얻어요. 근데 고비용일 확률을 갖다가 베타라고 그러면은 베타 확률로 2를 얻어요. 베타 곱하기 2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상대방이 저비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얼마 얻어요? 마이너스 2를 얻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비용 확률이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입했을 때 기대 보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비? 4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입했을 때의 기대 보수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다행이네요. 좀 0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베타의 확률로 0을 얻고 1마이너스 베타의 확률로 0인데 0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겠죠. 4베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면 물론 이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같으면 다 묻혀버리니까 빼버리고 크면은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베타가 5보다 크면은 2분의 1보다 크면은 진입하고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포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기업 미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념이에요. 베타가 자, 그래서 기업 2는 기업 1의 투자 비용이 높을 확률이 50% 이상이면 진입하고 50% 미만이면은 진입을 포기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아까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물어봤을 때 기업 2가 불리하고 그러면 기업 1은 항상 유리할 것 같지만은 이것도 정보가 미비된 상태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이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고비용 기업이면은 사실 자기가 불리하다는 얘기야. 불리한 사람은 사실 이 상황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잘 판단해서 어떻게 바라는 거야? 자기를 잘 판단해서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고비용 기업인데 상대방이 고비용 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당 6일 얻어요. 만약에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비용 기업이라는 걸 알면 무조건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형이 감춰진 상태가 훨씬 나아요. 반대로 저비용 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능률이 뛰어난 기업이란 말이야. 이런 기업들은 자기가 형태가 자기에 대한 유형이 자기에 대한 보수 구조가 가려진 상태가 더 싫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저비용 기업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은 진입을 포기해요. 그래서 불을 얻어요. 그런데 얘가 날 잘못 판단해요. 알면은 좋았는데 알면은 좋았는데 얘가 날 잘 모르고 덤비는 거야. 혹시 고비용 기업일지 몰라. 잘못 판단해서 덤벼가지고 진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5를 얻어요. 이해돼요? 이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인 기업은 자기의 특성이, 자기의 타입이 들어가는 게 좋고, 자기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비용이 높은 기업은 오히려 자기의 유형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비용 기업은 이런 리뷰 정보가 좋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저비용 기업은 리뷰 정보가 싫습니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100% 저비용 기업을 알면은 분명히 상대방은 투자하지 진입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얻어요. 근데 얘가 잘 나를 갖다가 막 간보다가 야 맞아 고비용 기업이야 하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다가 물론 상대방도 엄청 깨웠죠. 왜냐면 상대방은 0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을 얻었단 말이야. 근데 나도 9에서 5로 떨어졌어요. 얘가 나를 잘못 판단한 바람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미비 정보하에 정태적 이인 게임인데 그래서 감추어진 유형이 공장 기업 일에 공장 건설 비용인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불완전 정보가 존재할 때 상대방이 선택을 못 볼 때 어떻게 썼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게임 나무를 이용했어 할 때 기업 1이고 얘가 이제 진입하고 진입이 아니죠. 여기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취소를 안 하고 뭐 하죠? 취소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진입하고 포기 만약에 둘이 동시에 선택하는 불안 정보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이걸 게임 나무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게임 나무로 표시하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뭘 이용해야 돼? 네? 요 바디하고 요 바디가 같은 정보집 함량에 속한다를 표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미비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도 이렇게 게임 나무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미비 정보 게임이 풀기가 어렵다가 하사한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 법칙을 제3자를 경기자로 포함시키는 거야. 경기자로 포함하는 불완전 정보 게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게 지금 자연이라는 얘가 이제 자연입니다. 경기자가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업 1의 유형을 정해준다 생각하고 지금 이쪽에 이런 나무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또 이런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동식 게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게임 나무를 표시하고 이러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동식 게임이지만은 그러니까 동식 게임이기 때문에 경기자 1은 자기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알아요. 알아서 지금 투자할까 취소할까만 동시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업 2의 입장에서는 동시기 때문에 투자 취소도 모르고 또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나무에 있는지 이 나무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나무는 뭐야? 상대방이 고비용 기업이라는 거 이쪽에 저비용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기업 2는 모르는 게 상대방 선택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 선택한 순간에도 내가 지금 나무가 그러니까 이쪽 나무인지 고비용 나무에 있는지 저비용 나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치면 안 되죠. 여기는 기업이는 어딘지 알고 있죠. 이쪽 나무 이쪽은 자기 나무 자기가 고비용 나무인지 저비용 나무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고비용 기업인지 저비용 기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모를 뿐이지. 근데 기업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몰라. 나무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나무가 있지?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하면 여기다 점 또 찍어 놓아야 돼,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고비용이 확률을 갖다 베타, 저비용의 확률을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끝난 건 아니고, 하여튼간 이렇게 푸는 방식을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하산이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하산이라는 사람이 이런 게임, 미비정보 게임을 갖다가 자연을 경기자를 포함시켜서 불안정보를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풀 수 있다라고 개념을 정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7년 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게임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이 하산인 학자가. 그런데 혼자 받지 못하죠. 사실은 노벨 게임 이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학자가 있잖아요. 예, 내시가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정신병 이런 때문에, 정신분열증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같이 타죠. 3인 공동으로 내시랑 젤튼하고 하산이하고 3인 공동으로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때 처음 게임 이론에 대해서 처음 주는 거죠. 그때 원래 이제 내시 갖다가 처음에 일작 줬어야 되는데 못 주고 같이 이제 내시가 줄 때가 되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산이라는 분들도 게임 이론에 기여를 많이 해서 같이 3인이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게임 나면 하나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게임 박스 있잖아요. 여기 게임 박스 하나 있었고 게임 박스 이쪽 또 있는 거야.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쪽 게임 박스 고비용, 저비용 게임 박스인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 2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위에 게임 박스를 하고 있는지 밑에 게임 박스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기업 2는 알아요. 자기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알아. 알 뿐이고, 알고, 기업 2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하산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더 해야 돼요, 계속.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봐야 됩니다.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에서 경기자, I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자신의 행동 집합, 전략 집합이 있죠. 전략 집합의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미비정보라는 거면 경기자들이 상대방의 보수함수 또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써놨죠. 제가 경기자 I의 보수는 경기자 1의 행동, 경기자 2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형의 함수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유형은 뭐냐? 경기자 I의 유형 TI는 자기가 더 실현 가능한 유형 집합이 있어요. 그걸 원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경기자 1의 행동은 뭐냐면 행동 집합 투자 중단이었어요. 투자 취소. 그 다음에 경기자 2의 행동 집합은 진입 포기. 아까 전략 집합이랑 똑같단 말이야. 자, 경기자 1의 유형 집합은 고비용 저비용.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고비용이 저비용인지. 자, 경기자 2의
유형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집합해놓고 나서 그냥 뭐라고 쓰냐면은 이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 읽어야 돼요? 타우. 그리스어인데 이제 영어로 막 T에 상관되는 거죠, 사실은. 타우. 라고 이제 써놓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자 1은 중단하고 경기자 2는 진입하고 그러니까 중단하고 진입하고 고비형 여기네. 여기 4, 2인가요? 맞죠? 네. 그래서 경기자 1의 보수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자 1은 중단하고 취소하고 경기자 2는 진입하고 경기자 1의 유형은 고비형이다. 이쪽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소, 지금 여기도 될 수 있는데 물론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쪽 나무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타입이 고비형일 때 그러면 경기자 1의 보수는 4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이지안 룰을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자, 경기자 1의 유형이 T1이고 경기자 2의 유형이 T2일 사전 확률을 갖다가 저렇게 씁니다. P는 이렇게 사전 확률을 쓰는 거죠. P는 경기자 1의 유형이 T1이고 경기자 2의 유형이 T2일 사전 확률을 쓰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어떤 걸 추정하냐면은 물론 한쪽이 유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실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 지금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거 고등학교 때 해봤죠. P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 해봤어요? A2라는 가정하에서 뭐 A 아닐 확률 이런 거 조건부 확률 그거랑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건데 좀 더 어렵게 약간 놀려서 높여서 자, 가정하에서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라고 경기자 1이 미들 확률을 베이지안 룰을 이용해 설명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요? 1이고 어떻게? 어떻게? P A1 교집합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건 고등학교 때 한번 염두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나 똑같이 나갑니다. 만약에 A1과 A2가 독립적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이렇게 돼서 이게 없어지고 그냥 P A2 이렇게 되죠.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자, 이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갖다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자, 요거 이제 해서 결국은 이게 독립적이면은 그냥 A1이라는 조건 하에서 A2일 확률은 그냥 A2일 확률입니다. 독립적이라면. 자, 이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세타 T1이 세타 1이라는 가정하에서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조건 확률은 경기자 1이 믿는 확률은 자, 베이지안 룰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써져요.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고 경기자 유형이 세타 2일 사전 확률을 갖다가 뭐로 나오냐면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전 확률. 자, 경기자 2의 유형이 유형집합 T2란 원소하에서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고 경기자 유형이 세타 2. 이제 이거는 일반화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확률입니다. 자, 이거 갖다가 다시 풀면은 경기자 1의 이렇게 되겠죠.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고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플러스 그 다음에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자 유형 어떤 특정한 유형 세타 2일 확률하고 나머지를 다 퉁쳐가지고선 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가 아닐 확률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 물론 이제 많죠. 사실 많은 건데 그걸 다 몰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기자 2의 유형이 첫 번째일 확률 플러스 경기자 2의 유형이 두 번째 확률, 경기자 유형이 세 번째 확률 막 다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고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사실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만약에 세타 경기자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라면은 이 사실 확률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교집합이랑 이렇게 되죠.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일 확률 곱하기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자, 그 다음에 밑에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일 확률, 그 다음에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가 not 2 이렇게 쓴 거죠, 제가. 2가 아닐 확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일 확률,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립적일 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일 확률 빼내면은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플러스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가 아닐 확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일 확률 곱하기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독립적이면 이래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이래서 간단히 되는 거야.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하고 세타 2가 아닐 나머지 자기 확률 다 더하면은 1이 됩니다. 1이 되기 때문에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게 경기자 세타 2가 되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제가 지웠네. 그냥 경기자 아까 A2일 확률 나 그랑 똑같단 말이야. 자, 독립적이라면은 이제 쉬워진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풀이 과정이 없고, 자, 두 경기자의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라면은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1이라는 조건 하에서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은 그냥 경기자 2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딱 되는 거야. 그렇죠?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면 쉬워지죠. 자, 그래서 경기자 2도 이건 지금 경기자 1이 경기자 2에 대해서 갖는 조건 확률이었는데 경기자 2가 자기의 조건이 주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조건하에서 경기자 1의 유형에 대해서 갖는 조건 확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경기자 1의 유형이 세타 2일 확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갖다가 개별 경기자가 상대방의 유형이 그렇게 그것에 따라 추출되리라고 믿는 사전 확률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P1은 경기자 1이 경기자 2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갖는 신념이고, P2는 경기자 2가 경기자 1의 유형에 대해서 갖는 신념이에요.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2가 경기자 1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 2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기업 2가 기업 1에 대해서 갖는 신념으로서 조건한 본인은 사실 이제 기업 2의 유형이 타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타우라는 조건 하에서 기업 1이 고비율 확률은 그냥 기업 1이 고비율 확률
그냥 베타죠. 자, 그리고 저비율 확률, 그러니까 기업 2의 유형이 탁월한 조건 하에서 기업 1의 유형이 저비율 확률은 그냥 자기가 믿는 기업 2가 기업 1에 대해서 저비율을 믿는 확률, 그냥 저비율 확률 1-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에서는 구성요소가 많아요. 일단은 자기 정보 집합, 행동 집합, 전략 집합이죠. A1, A2. 뿐만 아니라 유형 집합도 들어가는 거야. T1, T2. 그 다음에 신념. 조건 확률인 P1, P2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보수 U1, U2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는 8개가 됩니다. 정태적 미비정보의 구성 요소는 8개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뭐 실제 풀기 어렵다가 하산이가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세우면은 이런 미비정보 게임도 풀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연이라는 뭐 우리가 자연이라는 자연 법칙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두 경기자의 유형을 이미 추출합니다. 그래서 경기자 1의 유형은 집합 T1으로부터 경기자 2의 유형 T2는 유형 집합 T2로부터 추출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1만 생각하면은 이제 유형이 고비형과 저비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머니에다가 공을 집어넣고 흰 공이 뽑히면은 고비형이고 검은 공이 뽑히면 저비형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확률표 갖다가 실제로 이제 상대방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생각 안다 하면 이제 그러면 공이 예를 들어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8개 들어가 있어요. 중에서 지금 추출합니다. 딱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 뽑은 공 색깔을 그러니까 아니면 고비형이다 저비형이다 갖다가 두 번째 자연법칙에 수출된 경기자 I의 유형 TI를 경기자 I한테 알려줍니다. 귓속말로 알려줘야 되겠죠? 너 뭐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경기자 I는 자기의 유형을 알아요. 만약에 검은게 꼽혔어. 고비형이야. 실제 고비형 뽑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2대 8이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하여튼 뽑혔어요. 자 아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유형에 대한 신념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이제 만약에 이러한 이제 유형에 대한 확률이 알려질 수 있어요. 알려지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일단 이렇게 하죠. 아,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이 20%, 흰 공이 뽑힐 확률이 80% 이런 확률로 해서 자기는 함정 추정을 해가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흰 공이라는 비중을 많이 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술로 하라고 그냥 나는 검은 공일 거야. 그래서 그쪽에다가 오리할 수 없잖아. 물론 검은 공이 지금 뽑혔다고 해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추정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검은 공이 뽑혔는데 그걸 몰라요. 하여튼 간에 상대방은 20%의 확률로 검은 공이고 80%의 확률로 흰 공이다. 자, 그러한 추정하에서 자기 신념을, 이게 신념이야. 그러니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20%, 흰 공이 나올 확률은 80%. 이런 신념하에서 추정해야 되겠죠. 그때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어차피 흰 공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확률이라는 것은. 뽑았는데 재수가 없게 검은 공이 상대방한테 간 거야. 그렇다고 검은 공이라 믿고 갈 수는 없잖아. 모르잖아. 흰 공이라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유형을 그러니까 알려주기 때문에 자기 고비형인 저비인지 알아요. 자,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유형에 대한 신점 PI를 형성하고 자, 경기자 I는 자신의 기대 보수를 극대화하는 행동 갖다가 자기의 행동 집합 라지 AI로부터 택합니다. 그래서 경기자들이 선택한 행동 집합, 행동 조합과 자신의 유형에 따라 각각 경기자의 보수인 UI와 U2가 실현된다 하는 것이 하산이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미비정보에 대해서 여기다가 자연량을 집어넣은 거야. 누가 뽑아준다. 뽑아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데 서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상대방 뽑힌지 모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자기가 자기 유형을 아는 상태에서 상대방 유형에 대해 신념을 형성하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한다. 합리적 행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산이가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에 이러한 시간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개념을 정립한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갖다가 베이지안 내시 균형인데 해보세요. 지금 이 개념이 힘든 거지. 사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개념도 이렇게 막 혼동하면서 문제는 풉니다. 문제 풀어요. 푸는 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기초를 갖다가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보기엔 문제를 모르고 풀었어, 맞췄어. 그냥 수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근데 어느 경우는 결정적으로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에 아까 8대 구성요소가 있어요. A1, A2, T1, T2, P1. 그러니까 행동 집합, 유형 집합, 그다음에 조건 확률, 그다음에 보수에서 경기자 I의 전략은 자기의 실제 유형에 따른 그 행동계. 그러니까 그 경기자 I의 전략 이것은 자기의 유형일 때, T1일 때 그가 선택할 확률로서. 자, 조금 이제 앞 걸 다시 보면은 기업 아까 1은 여기서 기업 1은 자기의 균형이 뭐냐면은 전략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균형을 구하시오. 이게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이니까. 그래서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에 뭐 베이지안 내시 균형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지금 푼 게 뭐냐면 베타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진입하고 작으면은 진입하지 않는다. 기업 1은? 기업 1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1은? 네? 기업 1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답을 쓸 때? 네? 자기가 고비용이면은 취소한다. 저비용이면은 투자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자기야 이게 뭐 학생들 그러더라고. 베타가 이번에 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취소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몰라요. 그렇게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의 확률로 그 저비용이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포함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써줘야 돼요. 고비용이면 투자를 취소한다. 저비용이면 투자한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업 2는 베타가 그러니까 고비용의 확률이 2배보다 크면은 들어가고 작으면은 포기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게 기업 1의 전략인데 근데 이게 자기의 유형에 따라서 고비용이면은 중단, 저비용이면은 투자. 자기의 유형에 따라서 전략도 다릅니다. 그러다 우리가 분리 전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니시2 배운 학생들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분리 전략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고용 전략도 있어요. 자기의 유형이 고비용이든 저비용이든 선택하는 게 똑같아요. 자, 그거 갖다가 공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형이라 하더라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아니면 또 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부분 균형, 부분 분리 전략. 우선 이런 것도 있고 뭐 유형이 다르면 다르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확률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자, 그 균형 개념은 개별 경기자는 상대 경기자의 전략에 대응해서 최선의 응수를 택하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장인데 정태적 미비정보 이인기만 또 나왔죠? G라는 것은 구성 요소가 A1, A2, 그 다음에 T1, T2, 그 다음에 조건 확률 P1, P2, 그 다음에 페이오프 함수 U1, U2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전략 조합 S1 스타, S2 스타를 갖다가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라고 부른다. 자, 경기자 1은 자신의 유형 TI가 무엇이든 간에 기대보수 이거를 이제 안 쓸게요. 말 안 할게요. 자, 이거를 극대화하는 행동
A1을 택하고 동시에 기업 E도 경기자 E도 자신의 유형 T2가 무엇이든 간에 기대보수 이걸 극대화해주는 A2를 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요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두 번째 거.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게 경기자 1의 유형이 경기자 1의 유형 집합 라지 T1의 원소고 그 다음에 확률 경기자 2의 입장에서 경기자 2의 유형이 T2라는 가정하에서 조건하에서 경기자 1의 유형이 T1일 조건 확률다가 기업 경기자 2의 보수 그 다음에 경기자 1의 T1일 때 유형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앞에 얘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경기자 2의 유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타우. 그렇죠?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정해 갑니다. 어떻게? 경기자 1의 유형이 고비형, 조비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고비형 T1이 고비형이라는 가정하에서 기업 1의 합리적 최선의 대응은 뭐였냐면은 취소였어요. 취소. 그래서 자기 보수가 정해지죠. 기업 1이 취소일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100%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게 2였거든요. 내가 진입할 때. 그렇죠. 2인데 그거에 대해 사전 확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내 유형이 뭐라는 가정. 내 유형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상대방 유형이 뭐였어요? 고비형일 확률 베타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번만은 안 되죠. 지금 시그마부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T1이라는 게 기업 1의 경기자 1의 유형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비형일 유형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지금 뭘 설명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기자 2의 유형이 고비형이라는 라고 할 때 분명히 상대방은 취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입할 때 2를 얻어요. 근데 100% 2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곱해줘야 돼. 앞에다가. 상대방의 고비형일 확률 베타. 자, 이거는 지금 전략이 연속이 아니고 단속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크냐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형이 저비용이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T2가 이게 저비용이라는 가정하에서 S 스타를 보면은 상대방은 추가철 한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그때 내가 진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얻어요. 보수 U2가. 그런데 상대방이 저비용이라는 그 확률은 얼마냐 이거야. 얼마나 있어요?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입할 때 보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이건 단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이제 연속적인 함수면은 이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윤 극대화에는 A1을 구해요. 여기 A2 전략, 기업 2의 전략을 구합니다. 경기자 2의 전략.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면은 똑같죠? 포기한다. 그럼 경기자 2의 유형이 고비형이라면 투자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포기하게 되면 그때 0을 얻어요. 그래서 이거 확률 고쳐니까 베타였고 뭐 또 쓴 게 이상하지만은 똑같죠? 여기도 저비용이라면은 상대방은 투자합니다. 내가 상대방은 투자를 하게 되고
내가 포기하게 되면은 그때 역시 0을 얻어요. 근데 그때의 상대방이 저비용일 확률은 1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크냐를 따져보는 거죠. 물론 베타의 크기가 정확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베타의 크기가 주어진다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의 크기가 정확히 주어지면 답이 나오겠죠. 투자한다 안 한다. 그러면 기업이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베타가 만약에 고비의 확률이 90% 주어지고 저비용 확률이 10% 주어도 이 10% 확률은 상대방이 저비용일 수도 있어요. 확률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90% 크니까 투자한다라고 했지만은 경기자 1은 저비용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뿐이야. 그래도 이걸 믿고 여기 가야죠. 90%의 확률을 믿고 고비용의 확률을 믿고 그쪽에 뭐 가중치를 둬야 될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크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기자 2의 행동 A2를 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자가 이제 마지막 말인데 경기자가 상대 경기자의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들이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이게 다 그거야. 상대 유형이 발생 확률 모든 걸 고려해서 자신의 기대 보수를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비용이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측해가지고 그때 내가 진입하게 되면은 보수를 결정한 다음에 그게 일어날 확률을 정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화하는 전략 A2, A 스타를 결정하고 모든 경기자가 A 스타를 선택하고 상대 경기자의 전략이 주었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전략 A 스타를 갖다가 수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 그러면은 경기자들의 전략 A 스타는 베이지안 내시 균형 전략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항상 나중에 수업 끝나고 질문을 받다보면은 거기가 어디에 함정이냐면 확률의 함정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또 물어봐요. 이때는 이렇게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몰라요. 이 논리가 그거야. 내가 90% 10% 되더라도 상대방이 알더라도 거의 되더라도 몰라요. 여기 빠질 수 있어요. 잘 봐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 물론 이제 만약에 이 같은 경우 베타가 90%라고 하면은 90%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입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까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면 진입한다. 만약에 베타가 90%였어요. 그럼 진입해요. 진입해서 경기자 1이 그러니까 2가 100%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저비용 기업이었어. 그렇다고 그걸 또 저비용기라고 반전을 통해서 그걸만 믿고 갈 수는 없단 말이야. 90% 믿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정태적 미비정보 게임이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응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봤던 프로노 게임, 프로노 경쟁에 지금까지 몇 번 해봤냐면은 첫 번에 프로노 경쟁했고 그러면 똑같은 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물론 그걸 사켈 배우고 뭐래 했지만 그거 했고 그 다음에 프로노 또 뭐 이용했어요? 반복 게임 또 했어요. 프로노 가지고 결국은 3분의 A-C만 나오는 그거 똑같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프로노 게임에서 정보가 미비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한쪽은 알고 있는데 한쪽은 모르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다. 이거 좀 복잡해요. 보세요. 답이 3분의 A-C였잖아요. 이게 경기자 정보를 모르는 쪽에서의 답이고 정보를 아는 쪽에서는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자기가 고비용이면은 저렇게, 저비용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뭐 1시간 이상 막 씁니다. 문제 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면서 근데 논리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보세요. 이거 나중에 보면은 상대방이 고비용 기업이라는 가정하에서 풀고 그다음에 그거가 이럴 확률을 갖다 곱해주고
그다음에 플러스하고 사용 저봉형이랑 이렇게 해서 이윤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Q1 미분해서 구하고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Q2 값을 미분해서 구해서 나중에 연립을 푸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